생각하시는 분들이 대중적이진 좀 못한 주제죠. 그래도 특허가 대중성을 지니게 하기 위해서 오늘 강연을 하시는 거죠. 자, 오늘 강연하신 한동수 교수님은요, 최근 5년 동안 스마트폰 응용과 실내 위치 인식 분야에서 50여 건의 특허 출원을 하시고 20여 건의 특허 등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IT 이노베이션 부분에서 대통령상과 카이스트 기술혁신 우수상을 받으셨고요. 세계적인 발명가로도 인정받고 계신 분입니다. 청소년들이 많이 와서 들었으면 굉장히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그저 여기 오신 청소년들은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뭔가를 바꿔놓을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죠? 오늘 강연을 해주실 한동수 교수님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오늘 제가 강연하면서 사실은 흐름 출판사에 주말인데 청중이 적으면 좀 걱정이 많이 된다 어쩔지. 그러면서 이제 저희 누나 저희 집사람 좀 같이 와서 좀 들어달라라고 부탁을 많이 했습니다. 잘한 것 같습니다. 그러긴 해도 제가 한번 어쩌면은 저한테는 처음 대중 강연인 것 같아요. 그 전에는 항상 강연은 많이 했지만 이렇게 어린 학생부터 저보다도 연배도 많고 굉장히 분야가 다양한 분들을 대상으로 강연을 하기는 처음입니다. 조금은 부담도 되고 또 기대도 되고 또 한번 이번 기회에 대중 강연자로 한번 저를 좀 발전시켜볼까 하는 그런 기대감도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보시고 중간에 조시면은 제가 아마 실패한 것일 테고 식사하시고 얼마 되지 않아서 좀 졸리실 텐데 잠이 깨시면은 그런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앞에 있다시피 제목이 특허 무한도전입니다. 특허 너무 싫죠, 사실은. 알고 싶지도 않고. 그런데 그 내용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또 제가 무한도전이라고 한 이유도 무한도전은 유재석이 나와서 너무너무 잘 되고 있잖아요. 가끔 저한테 그럽니다. 저보고 유재석을 닮았다고. 근데 사실은 유재석이 저를 닮았다고 돌출합니다. 그런데 무한도전의 의미가 너무 좋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무한도전이 평균 이하도 한번 해보자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특허 무한도전도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특허에 대해서 별로 탤런트도 없고 경험도 없고 그런 사람들도 한번 도전해보자. 그래서 뭔가 결과를 내볼 수 있다라는 의미에서 특허 무한도전이라는 제목을 달았고요. 다른 건 모르겠는데 책 제목은 참 잘 지은 것 같다. 이런 얘기는 주변에서 많이 들었습니다. 한번 들어가 보죠.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왜 특허인가? 사실은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특허에 대단히 관심이 많을 것이다 라는 예상을 했지만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저가 궁금해서 카이스트 한동수 교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서 오신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번째는 제가 어떤 삶을 살아온 건지에 대한 제 지나온 날들을 좀 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특허에 관심 있는 분도 있으니까 특허 누구나 쓸 수 있다. 그야말로 무한도전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마지막으로 특허를 알고 인생을 알고 저희가 특허를 제가 얘기하지만 특허를 위해서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특허는 어디까지나 삶의 방편이고 결국은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얘기는 제가 특허를 통해서 또 삶을 이해하게 됐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책은 앞에 여기 그 세 권이 있는데요. 고맙게도 출판사에서 여기 참여하신 분들 중에서 세 분을 추첨을 해서 선물을 줘도 좋다라고 해서 오늘 강연한 내용 중에서 맨 마지막에 퀴즈를 내겠습니다. 그래서 경청하셔서 맞추시면 한 번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왜 특허인가?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그 삼성하고 그 애플하고 지금 삼성이 꼼짝없이 여러분들 감도 안 오겠지만 1조를 물어줘야 할 상황이 됐습니다. 애플에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게 어렵게 번 돈을 1조를 가져다 줘야 되니 근데 그게 몇 건의 특허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런 걸 생각하면 좀 뭔가 해야 될 것 같은데 내일은 아니죠. 기업에 해당하는 일이고 그래서 와닿지 않을 수는 있는데 그래도 결국 기업이라는 것도 그 기업 안에 있는 그 기업 개인들이 모여서 기업이 되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개인의 문제로 시작합니다. 제가 몇 가지 기술을 개발을 하고 투자를 좀 받아야겠다라고 하고서 미국 실리콘밸리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실리콘밸리 갈 때 저 혼자 가면은 저를 누가 믿고 투자를 해주겠어요. 그래서 실리콘밸리에 있는 미국인 교수, 또 제가 알고 있는 또 한국인,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국인 교수, 또 그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한국인 제자를 다 모아서 실리콘밸리에 있는 투자자를 만났습니다. 제가 이러이러한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투자할 의향이 있습니까? 30분 동안 그 사람들 5분도 시간을 안 내주는데 30분 동안 얘기를 하고 잘 될 것 같았어요. 근데 맨 마지막에 묻는 질문이 특허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특허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투자받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사실은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마음이 급해서 빨리 투자자한테 투자를 받고 싶어 해야지만 특허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는 대단히 다르다는 거죠. 제가 카이스트에 있으면서 카이스트에서 개발한 기술을 다른 회사에 기술 이전을 합니다. 물론 돈을 받고 합니다. 그런데 기술 이전을 그 외부에 있는 기업에서 받아갈 때 다른 걸 받아가는 저를 가져가겠습니까? 저희 학생을 데려가겠습니까? 결국은 특허를 가져가는 겁니다. 기술 이전의 실체가 특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 특허를 써야 됩니다. 지금 이 왼쪽에 있는 그것은 지하철 내림이라는 제 기술이고 제가 1억 원 이상을 들여서 만든 시스템입니다. 근데 그리고 실제로 여러 사람들이 쓸 수 있도록 일반의 안드로이드 폰에 쓸 수 있도록 지하철에서 그 다음 내가 내릴 역이 어디다라고 하면 이렇게 알려주는 그런 애플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많이 안 쓰더라고요. 그래서 참 속이 많이 상했습니다. 돈도 손해도 많이 받고요. 그런데 이 스마트 서브웨이라는 것은 도플소프트에서 만든 건데 지금 약 600만 번 이상 다운로드 돼 있고 지금 수십만 명이 쓰고 있습니다. 이 회사에서 저를 찾아와서 이 기술을 자기들한테 달라. 그러면은 그 기술을 여기에 넣어서 서비스를 하겠다라고 해서 저한테 기술 이전을 받아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스마트 서브웨이 도플소프트 것을 내려받으시면 제 기술을 쓰고 있는 겁니다. 제가 그 코엑스 내비게이션 시스템을 2010년 11월에 만들었었는데 그때 이제 G20 행사가 열리고 그래서 이렇게 9시 뉴스에도 개발한 기술에 대한 내용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술을 처음에 제가 코엑스에 제안을 했을 당시에 코엑스에서 좋다.
한번 해보자 라고 하는데 연락이 안 오는 겁니다. 그래서 왜 연락을 안 하느냐 그랬더니 지금 그 자기들이 이 포에스 내비게이션 시스템을 할 수 있는 데를 카이스트도 알아보고 삼성도 알아보고 SKT도 알아보고 KT도 알아보고 에트리도 알아보고 있는데 카이스트만 제외하고 다른 데는 다 무료로 해주겠다 라고 한다는 겁니다. 뭐 저는 너무 황당하죠. 뭐 제가 무료로 해줄 수도 없고 그런데 결국 카이스트하고 하게 됐습니다. 그 카이스트하고 하게 된 그 계기가 역시 특허가 계기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내가 불리한 상황에서도 프로젝트를 수주할 수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특허가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투자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투자를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투자할 때도 투자하는 기업이 특허가 있는지 없는지를 봐야 됩니다. 제가 차량용 블랙박스 업체가 2000년대 중반에 저한테 찾아와서 투자를 해달라. 그래서 제가 잠깐 여유가 있어서 투자를 했습니다. 잘 될 것 같았어요. 제 예상 그대로 적중해서 지금 차량용 블랙박스는 그걸 설치하면 보험료가 감면될 정도로 잘 되고 있습니다. 그 정도면 속된 말로 대박이 터진 겁니다. 그런데 저한테 돌아오는 게 없습니다. 블랙박스 업체가 30개나 됩니다. 이게 한 업체가 전체를 다 사업을 해야 비로소 돈이 되는 겁니다. 업체 하나가 하려면은 특허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특허가 없으면 너가 해서 돈 벌면 나도 하고 이 사람이 돈 벌면 나도 하고 그렇게 해서 30개가 되는 겁니다. 결국은 이 사업자 블랙박스 사업 자체는 나쁜 게 아니지만 그 안에서 같이 비즈니스를 영위하는 업체들은 대단히 어려운 싸움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정리하면 특허는 지식재산권의 강력한 확보 수단이라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강력한 건 없습니다. 특허보다. 그런데 제가 여기 다양한 계층의 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조금 왜 특허를 해야 되느냐. 제가 학교에 있다 보니까 논문도 지금까지 수백 편을 썼습니다. 그런데 그 논문 때문에 저를 찾아오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특허를 몇 번 쓰고 그것이 등록되니까 그때부터 사람들이 저를 찾아옵니다. 이게 어찌된 일이지? 사람들이 찾아오게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여러분 잘 모릅니다. 친구들은 찾아오죠. 근데 내가 어떤 일 때문에 그 일을 위해서 나를 찾아오는 상황을 연출하기는 만들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정말 중요한 특허 하나를 가지고 있으면 찾아옵니다. 놀랍습니다. 창의성 합니다. 그런데 창의성의 실체가 없습니다. 창의성 교육을 하라 그러는데 어떻게 해야지 창의성 교육이 되는지 모릅니다. 사실상 발명을 하고 특허를 쓰는 것이 창의성 교육의 한 가지 아주 명확한 방법입니다. 그것을 그것만 다는 아니죠. 그래서 창의성을 기르는 데 있어서도 사실 발명과 특허는 같은 걸로 보시도 됩니다. 제가 특허 하지만 발명이 조금 더 부드럽죠. 책을 씁니다. 제가 특허를 썼기 때문에 책을 쓴 겁니다. 특허가 없었으면 제가 책을 쓸 수 없었어요. 제가 우스갯소리로 얘기합니다. 제 인생은 크게 둘로 나뉩니다. 책 쓰기 전과 책 쓴 뒤와. 책을 썼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그렇게 특허는 제 인생에 많은 변화를 줬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성공을 위한 발판입니다. 발명과 특허는 물론 이공계에 해당 좀 아쉽습니다. 좀 더 젊은 친구들이 와서 제 얘기를 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데 실패에 대한 안전핀이기도 합니다. 제가 아까 지하철 내리미를 말씀드렸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특허가 있었기 때문에 누군가 기술을 가져갔고 거기서 돈을 많이 벌면 저도 일부 떼주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패에 대한 안전핀이다. 결국은 돈이 된다. 라는 게 이제 특허에 관한 오프닝 멘트고요. 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1981년도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의과대학에 입학했었습니다.
근데 그 후에 이제 의과대학에서 공과대학으로 지금 다 반대로 합니다. 카이스트 같은 거라도 졸업하고 아니면 다니다가 의과대학으로 갑니다. 근데 저는 의과대학에 다니다 멀쩡하게 다니다가 공과대학으로 옮겨갔습니다. 그때 뭐 장학금도 받았어요. 참 제가 옮겨간다고 하니까 정말 누구도 이해하지 못하고 모르겠어요. 저도 약간 뭐 그때는 정신이 뭐랄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긴 해도 제가 선택한 거니까 내가 선택한 게 틀리지 않았다. 그런 걸 좀 보이고 싶어서 토요일도 없고 일요일도 없고 아침 8시부터 저녁 10시까지 도서관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잘 모르겠는데 뭐 여러분들 여기 중고등학생들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의 경우는 언제 당신 인생에서 가장 열심히 공부했느냐? 저는 고3 때가 아닙니다. 저는 대학교 다닐 때 고3 때보다 더 열심히 했습니다. 고3 때는 그냥 시간상 그렇게 한 거예요. 정말 머릿속에서 치열하게는 안 하는 거죠. 근데 대학교 다닐 때는 한 3년을 그렇게 하고 나니까 저녁 때 10시쯤 그 도서관에서 서울대학교 도서관에서 기숙사까지 걸어가는데 한 1km 정도 됩니다. 걸어가면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뭐 이 노래 잘 알지도 못했는데 이 노래가 그냥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The end is near. 좀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을 끝냈습니다. 제가 지금은 그 대학교 들어가면 뭐 다니다가 1년 뭐 외국에 갔다 오기도 하고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대학교 가면 그래도 4년은 다니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제가 막 이렇게 살고 있을 때에 열심히 하면 3년 만에 졸업해도 좋다라는 제도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야 이건 나를 위한 제도다. 내가 그러면 열심히 하는 덕분에 4년 다닐 거 한번 3년에 맞춰보자. 도전한 거죠. 그래서 3년 만에 졸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열심히 살아봐도 결국은 내가 세상을 위해서 한 게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내 머릿속에 지식을 넣기만 했지 내가 세상을 위해서 한 일이 뭘까? nothing이었어, nothing.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야 내가 세상을 위해서 뭔가는 좀 해야겠다. 그래도 좋은 학교 다닌다고 열심히 했는데 그래서 대학원을 들어갔고요. 대학원을 마치고 일본 유학을 갔습니다. 일본 유학을 가는데 제가 공부를 열심히 한 덕에 뭐 그때는 이제 시험만 보면 다 잘 됩니다. 그래서 국비유학이 있었는데 국비유학이 전산 분야에서 5명을 선발을 합니다. 5명 선발해서 국비유학이 가고 싶은 대로 가라. 인정해 줄 테니까. 저도 이제 당연히 그때 당시에는 컴퓨터 사이언스고 그러기 때문에 미국 유학 준비를 했습니다. GRE도 받고 토플도 받고 그런데 여기서 대뜸 하는 말이 되긴 됐는데 2명은 미국으로 가고 2명은 일본으로 가고 1명은 독일로 가라는 거예요. 왜 그랬냐면 90년대 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미국의 은행들이 지금 그 미국의 어려운 상황인 것처럼 막 쓰러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일본이 잘해요. 독일도 잘하고 그러니까 미국만 배울 게 아니고 일본도 배우고 독일도 배워야 된다. 그러니 정부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그래도 유학 가는 사람들 중에 돈을 주니까 두 사람은 일본으로 가서 좀 배워봐라 라는 겁니다. 저는 좀 황당했지만 또 이 유학 가는데 돈도 필요하고 돈 없으면 못 갈 것 같고 그래서 그래 그럼 일본이라도 가자. 근데 일본어도 모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일본어도 모르는 상태에서 제가 한 5, 6개월 정도 초급 일본어를 배웠어요. 초급 일본어를 배우는데 직장 생활하면서 배우기 때문에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아침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일본어를 배우는데 체력도 쌓아야겠고 그래서 제가 사는 데에서 학원까지가 한
3km 정도, 2, 3km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를 걸어서 일부러 걸어서 가는데 겨울이 되니까 아침 새벽 5시는 눈이 한 10cm 이 정도 쌓였을 때가 있어요. 그 기억이 선명해요. 이 길을 걸어서 가야 되나 하면서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인고의 시절이 있었는데 일본에 가서는 일본의 그 지도 교수가 뭐 국비유학으로 왔다고 하는데 일본어도 하나도 못하고 그러니까 참 기가 막히다는 듯이 저를 찾아봐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해요? 갑자기 뭐 일본어 못하는데 맘먹하면 일본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어쨌든 마음속으로 조치훈, 제가 이제 바둑을 좋아하는데 조치훈이 6살에 일본에 가서 바둑을 배운 뒤에 명인을 획득을 하죠. 그때 이제 조치훈이 책을 쓰면서 목숨을 걸고 바둑을 둔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래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목숨을 걸고 내가 한번 해보겠다 라고 공부라는 것에 목숨을 걸겠다라고 해본 겁니다. 제가 일본에 가니까 뭐 연출을 하는 건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또 일본에서 원래 아무리 빨리 박사를 해도 3년 해야 됩니다. 박사 입학해서. 그런데 제가 간지 얼마 안 돼, 몇 년 전에 또 제도가 바뀌어요. 2년만 해도 뭐 조건만 되면 졸업할 수 있다. 그래서 열심히 했더니 2년 만에 박사를 제가 취득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일본 교토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하는 제도가 처음 만들어지고 처음 제가 룰을 적용받고 졸업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고 이제 한국에 와서 지금은 이제 카이스트에 몸담고 있지만 교수 활동이라는 게 결국 학생을 가르치고 그렇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연구를 하는 겁니다. 프로젝트를 하는 건데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한 10년을 1년이면 보통 서너 개 합니다. 3, 40개 프로젝트를 하는데 어느 날 저희 동료 교수님께서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한 교수님 열심히 사시는 것 같은데 지금까지 살아온 것 중에서 딱 한 가지만 자신 있게 자랑스러운 거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제가 돌아보니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아니다. 인생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하고 제가 2번째 반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반성을 하고 나를 좀 바꿔야겠다. 뭐가 잘못됐느냐. 결국 10년을 살았는데 뭐 카이스트에 있고 대학교에 있고 그러니까 뭐 교수님 이거 해주세요 뭐 어떨 때는 즐거운 비명이죠. 해드리죠 뭐 또 열심히 하고 뭐 해주면은 뭐 마음에 안 들 때도 있지만 뭐 마음에 안 들면 그 다음에 안 오고 또 잘 모르는 사람 와서 또 부탁하고 그렇죠? 또 계속 굴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내가 누군가가 나한테 시키는 일만 내가 하면서 살았구나 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대학에 있으면서 나한테 누군가가 일을 의뢰한다라면 다른 거 아닙니다. 돈으로 받고 생각하면 돈을 주면 그 돈을 받고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아니다. 누가 나한테 돈을 주면 그 일을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야겠다. 돈을 받아서 하는 일이 아니고 그래서 돈을 받지 않고 일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처음으로 10년이 지나서 돈을 받지 않고 일을 하기 시작한 게 그때 처음이었고 또 한 가지는 특허를 써야겠다. 그때가 제 40대 중반 얘기입니다. 40대 중반이 됐을 때 하나는 돈을 받지 않고 일을 해야겠다. 두 번째는 특허를 써야겠다. 이 2가지였습니다. 여기서는 제 책에 대한 특허 얘기만 썼습니다. 그래서 돈을 받고 받지 않고 일하는 얘기도 또 책 하나 쓸 수는 있겠네요. 근데 그걸 좀 별도로 하고 여기는 특허에 집중을 하겠습니다. 왜 특허이냐?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사실은 제 개인적인 경험에서는 제가 국비유학을 받았는데
일본으로 유학을 하면 4년 동안 1년에 2,500만 원씩 지원을 해줍니다. 1억 원 정도를 지원해 주는데 제가 4년치를 다 받았어요. 그런데 3년 만에 귀국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1년치를 돌려줘야 돼요. 그 교육부에 돌려줘야 돼요. 2,500만 원 큰 돈입니다. 1년 연봉이에요. 근데 돈이 없어요. 다 썼어. 일본 다 쓰고 왔어요. 비싸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고민 하다가 좀 전화가 안 왔으면 좋겠는데 교육부에서. 근데 그래서 이제 원래는 귀국을 하면 저 잘 하고 왔습니다 하고 교육부에 알려줘야 돼요. 근데 안 알려줬어요. 숨어 다녔어요. 직장을 하고. 근데 어느 날 전화가 온 거예요. 교육부라는 게. 완전히 덜컥 내려앉는 거예요. 그래서 갔죠. 그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 같은 심정이 돼서 갔습니다. 그랬더니 저를 보고 그러는 거예요. 담당자가. 아니 어떻게 4년인데 3년 만에 하고 왔느냐.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건지 고개만 푹 숙이고 있었죠. 그랬더니 원래 돌아오면 항공권 비용도 주도록 돼 있으니까 저한테 통장 번호를 놓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안 줘도 되니까 그냥 제발 전화만 하지 말아달라. 근데 어쨌든 그래서 항공권까지 돌아오는 항공권이죠. 항공권까지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실은 그때는 돈이 없어서 그런 생각을 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 정부에서 그런 지원을 해줬기 때문에 1억 원 가까이 지원해줬기 때문에 유학을 할 수 있었고 유학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와서 이런 기여를 할 수 있구나. 그래서 내가 받은 장학금 정도는 반드시 돌려줘야겠다. 국가를 위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돈은 없어요. 돌려주고 마음은 돌려주고 싶은데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라고 생각해낸 것이 내가 회사를 만들자. 그리고 회사를 만들어서 그 회사에 들어가는 돈을 결국 내가 부담을 하고 그 돈이 사회로 가면은 그게 더 보람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좋게 마음을 먹고 회사를 만들면 좋은 일만 생기는 것 같아요. 회사가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돈이 벌려요, 거꾸로.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래서 회사를 또 만들었습니다. 그때는 돈이 좀 들어가긴 하더라고요. 근데 돈이 들어가는데 생각한 만큼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제가 생각한 것보다 더 들어가는 거예요. 손해로 막 나는 거예요. 좀 본전 생각도 나고 이제 자금금 지원받는 것도 다 리턴 했는데 더 들어가니까 좀 나도 좀 챙겨야겠다 라고 해서 생각한 게 특허입니다. 그래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지 않은 자금을 투자해서 회사를 설립했는데 핵심 인력이 퇴사하고 나니까 남는 게 특허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도 또 다시 토요일 일요일을 또 반납하기 시작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이면 남산도서관에 가서 주중에는 특허 아이디어 생각하는 거예요. 특허 아이디어는 그냥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 생각하면 돼요. 근데 그걸 정리하는 건 왔다 갔다 하면서 하면 안 돼요. 가만히 앉아서 해야 됩니다. 하루 종일. 토요일 일요일이면 남산도서관에서 특허 명세서를 작성을 했습니다. 그렇게 3년 동안 1년이면 52주입니다. 매주 해도 52개입니다. 그런데 매주 할 수 없습니다. 왜냐면은 한 주 생각하고 나면 정리하는데 또 한 주 들어요. 또 한 주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하면 2주에 하나씩 하면 1년이면 25개밖에 안 됩니다. 2년 하면 50개입니다. 3년 하면 70개입니다. 그래서 70개입니다. 그 중에서 20개는 해보면은 다 제가 특허 명세 다 작성해서 특허 사무소에 보내면은 교수님 이거 뭐 다른 사람이 이미 한 것 같은데요. 뭐 할 수 없죠. 그래요. 제가 다시 해야죠.
그래서 20개는 출원도 못하고 50개 출원했는데 지금 25건 등록되어 있습니다. 제 예상으로는 50건 중에 40건 이상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소프트웨어 분야입니다. 소프트웨어 분야는 이런 루머가 많았습니다. 소프트웨어는 특허가 되지 않는다. 소프트웨어 분야에서는 특허를 쓰기 어렵다. 소프트웨어 특허는 돈이 되지 않는다. 다 거짓말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소프트웨어 회사입니다. 1년에 벌어들이는 돈이 특허료로만 1조를 벌어들입니다. 뭐 윈도우즈 팔아서 그래요. IBM이 소프트웨어 회사입니다. 1년에 벌어들이는 돈이 특허로만 1조 원을 벌어들입니다. 이 말이 맞습니까? 틀린 얘기. 근데 이런 얘기가 우리나라 소프트웨어 분야에서는 굉장히 널리 확산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소프트웨어가 경쟁력이 없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이 허구를 제가 벗어나는데 무려 20년이 걸렸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특허를 한 50개를 쓰고 나서 돌아보니 너무너무 아쉬운. 왜 이렇게 엉터리 같은 정보를 세상에 널리 퍼뜨렸나. 그래서 인류에 도움이 되는 것이면 무엇이든 특허로 출원될 수 있다. 이게 100% 맞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더 진리에 가깝습니다. 이 얘기를 저한테 제가 젊었을 때 저한테 누군가가 들려줬다면 지금보다 훨씬 나았을 것 같아요. 제가 좋아합니다. 조정래 선생님. 너무너무 훌륭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조정래 선생님이 된 기분으로 저도 책을 쓰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 책을 쓰겠다라는 그 희망이 있어서 그게 에너지입니다. 그 에너지를 가지고 저녁 때는 제가 힘이 없습니다. 저는 아침형 인간입니다. 저녁 때는 힘이 없는데 힘은 없어도 생각은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내일 아침에 뭘 써야겠다는 저녁 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힘이 생깁니다. 아침에 씁니다. 특허 무한도전은 저는 특허를 누군가한테 배우지 않았어요. 저 혼자 그냥 터득했습니다. 그래서 그 터득한 얘기를 모든 사람이 그런 길을 걸으라고 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된다. 그러니 좀 참고하셔서 뭐 가시면 좀 더 낫지 않을까. 뭐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지난 시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교수님 뭐 그러면 저희도 좀 특허를 좀 쓰게 해주세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아요. 안 그러면 뭐 본인 자랑하나 뭐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떤 때는 좀 조심스럽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앞서 이렇게 장황하게 얘기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제 말 좀 믿어주세요. 그런 의미입니다. 제가 거짓말 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다 체험한 거고 제가 다 느낀 거고 제가 더 걸어온 길이니 제 말을 좀 믿고 한번 따라서 해보면은 좋은 일도 있을 수 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작을 먼저 해야 됩니다. 특허를 쓰려면 어떻게 시작합니까? 특허를 알아야 특허가 보입니다. 제가 한때는 조금 그 연구하고 이런 거에 거리가 생겨서 와인에 관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뭐 시간도 남고 그러는데 좀 와인샵이나 좀 해야겠다 하고서는 와인을 막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뭐 기회 될 때마다 와인 관심 가지고 보고 마시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전에는 돌아다니다 보면 와인이 이렇게 좋은데 와인을 파는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해서 내가 잘 외국에서 수입해서 와인을 팔면 잘 되겠다. 나하고 잘 맞고. 근데 와인을 어느 정도 알고 나서 다시 또 고개를 들어보니까 여기저기 와인샵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와인을 몰랐을 때는 와인샵이 안 보입니다. 와인을 알고 나면 와인샵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와인샵이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와인샵을 접었습니다. 하는 것은.
특허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허를 모르면 안 보입니다. 특허를 알아야 특허가 보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들은 일단 수강을 하시니까 일단 조금 입문한 거예요. 살짝 완전히는 아니지만 또 발명 좋아하는 분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이렇게 지내면은 자연스럽게 입문이 되는 겁니다. 직접 발명을 하는 게 최고로 빠른 길이에요. 이게 뭐예요? 이 화장실인데 좀 뭐 남성용이긴 하지만 여기서 소변을 보고 여기서 그 손을 씻으면 그 손 씻은 물로 씻어지니까 물이 그 절약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게 아이디어라는 거죠. 그런 게 발명이죠. 독학을 할 수도 있는데 제가 독학한 건데 이건 권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 제가 특허가 얼마나 가까이 있고 그렇게 어렵지 않은지 다 여기에 있는 내용은 다 제 특허를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 걸 가지고 얘기하면 저도 하기가 싫고 듣는 사람도 별로 전달력이 강하지 않기 때문에 명함을 가지고 얘기하겠습니다. 명함을 많이 쓰죠. 저는 이제 보통 자문회의 같은 데 가면은 명함을 10분 정도 참여하는 경우가 많은데 명함 한 10개쯤 가져가야 돼요. 100개는 금방금방 다 없어집니다. 근데 어떤 데 가면 그냥 명함 없이 가요. 아침 일찍 하니까. 그러면은 참 너무너무 불편해요. 서로 그 명함을 교환하는데 제가 없는, 죄송합니다. 10번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죠. 죄송합니다. 제가 명함을 읽고 왔습니다. 10명 모이면은 한두 명 반드시 있습니다. 명함 안 가져왔고. 그래서 이 문제 좀 해결하자. 그런데 그 10명 중에 자기 휴대폰 안 가져온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아주 놀라워요. 명함 안 가져온 사람은 분명히 한두 명 있는데 휴대폰 안 가져온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휴대폰을 좀 활용하면 되지 않겠느냐. 또 하나가 뭐 여러분들 사회생활 하는 거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이 정도인 분들 많습니다. 저도 비슷합니다. 명함이 너무너무 많아요. 어떨 때는 명함 좀 열어보면 버릴 수도 없고 고민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범프라는 게 아이폰에서 이렇게 둘이 빵 부딪히면 명함이 교환되게 하자. 그런 거 아이디어가 있었죠. 잘 안 씁니다. 왜냐면 너무 경망스러워. 처음 보는 사람은 퉁. 10사람 있으면 퉁퉁퉁퉁. 누가 하겠어요? 그런데 사실은 제가 명함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된 건 범프가 아니고 2000년대 초반에 복권 명함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다른 게 아니고 명함을 내가 받았는데 대부분의 사람이 받은 명함을 다 버린다. 기분 어떻게? 내가 명함 줬는데 저 사람이 내 명함을 버린다. 어떻게 하면 내가 준 명함을 저 사람이 버리지 않게 할까? 라는 아이디어가 뭐냐면은 명함에다가 로터리 번호를 주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그 로터리 번호를 웹사이트에 와서 땅땅땅땅땅땅 치면은 일본말로 하면 아따로 맞으면은 복권 당첨한 거 해서 얼마 정도 당첨금을 주겠다. 이게 복권 명함입니다. 그러면은 내가 명함을 받아서도 그 복권 타고 싶은 마음에 안 버린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특허예요. 그게 여러분들 명함에 특허가 몇 개나 있을 것 같아요. 이 간단한 명함이. 제가 이 간단한 명함을 주고받는 것에 관련돼서 제가 쓴 명함 특허만 3개입니다. 그 중에 하나를 소개시켜드리면 명함은 결국 모르는 사람하고 교환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아무런 인포메이션, 여기 있는 분들이 명함을 교환하자라고 할 때 이건 제 아이디어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이렇게 제 강의를 들으러 오셨으니까 같이 명함을 교환하시죠. 하면서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명함 교환하는데 명함 교환 키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777입니다. 그러니 휴대폰에다가 777 명함 교환하시고 777 넣으십시오. 그러면 777 넣은 사람끼리 명함 교환 착 되는 겁니다. 그게 제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놓고 이거 좋은 아이디어인데 라고 하고 특허를 낸 겁니다. 그래서 특허가 됐습니다. 그게 제 첫 번째 명함 특허입니다. 두 번째는 여기 있는 분들이 다 휴대폰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 같은 공간에 있어요. 그래서 같은 공간에 있는 분들이 단지 같은 공간에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명함을 교환할 수 있다. 그래서 위치에 기반해서 명함을 교환하자. 그게 제 두 번째 명함 특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세 개만 가지고 한다고 하면 이 세 사람이 같은 공간에 있는 거죠. 그래서 장소를 인식하면 F325, F325 다 있다고 하면 그 공통 사항에 의해서 명함을 교환할 수 있다라는 게 두 번째 명함 교환 특허입니다. 그러면 뭐 됐네, 다 나왔네, 뭐 할 거 없네,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또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여기까지 가니까 또 어떤 그 생각이 드냐면 여러분들 카카오톡 다 쓰시죠? 카카오톡 쓰실 때 카카오톡의 한쪽 그 귀퉁이에 명함 교환 버튼을 딱 놓고 다 카카오톡 다 켜세요. 명함 교환 버튼을 오른쪽에 있습니다. 그걸 누르세요 하고 딱 누르는 순간에 누르는 사람끼리 명함이 쫙 교환돼요. 그게 제 세 번째 특허입니다. 명함과 관련된. 카카오톡에 아직 안 돼 있어요. 꼭 카카오톡일 필요는 없죠. 뭐든지. 이렇게 굉장히 사소하지만 들어보면 기발한 것들이 특허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저는 저희 어머님이 그 전주에서 홀로 계십니다. 그래서 항상 마음은 그 어머니에 대한 안쓰러운 마음이 있는데 뭐 특별히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을 안고 사는 여기 계신 분들 많은 분들이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몇 년 전에 보면은 강원도 산골에서 홀로 사는 노인이 사망한 지 30일이 지나서 발견됐다. 참 얼마나 슬픈 얘기입니다. 우리가 왜 사는지 인생이 좀 후회스러운 저희 어머니입니다. 뭐 이렇게 힘이 있으실 때는 이렇게 그림도 그리시고 하시지만 몸이 편치 않으시면 좀 쉬시고 아프시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좀 뭔가 해야겠다. 독거노인이 우리나라에 무려 100만 명이 넘습니다. 100만 명,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홀로 계시는 분들이 돌아가시고 나서 알려지지도 않은 뉴스들이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사부에서도 뭐 독거노인 어떻게 국가에서 뭘 해야 되는데 하고서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뭘 설치하고 이렇게 해서 하겠다. 제가 들어보니까 얼토당치 않습니다. 왜냐면은 이 시스템을 설치하는데 무려 100만 원 이상 들어가고 스마트폰이 있어야 되고 100만 원 이상 들어가 100만 명 하면 1조가 넘어갑니다. 그렇게까지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저렴하게 할까라고 이제 생각한 게 제가 이제 전화선을 쓰고 이것이 한 10만 원 정도 하니까 10만 원 전화선 몇천 원 하면 좀 가능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독거노인에 대한 그 관리를 하는 아이디어는 다른 거 아닙니다. 왜냐면은 혼자 사시는 분들 그 집에 침대나 아니면은 거실이나 이런 데 움직임 감지 센서를 두고서 하루 종일 움직임이 없으면 좀 이상이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간단한 아이디어인데 그렇게 해서
특허를 냈더니 특허는 됐습니다. 근데 그렇게 얘기하니까 대뜸 누가 그러는 거예요. 강아지가 왔다 갔다 하면 어떻게 하나요? 뭐 할 말이 없었지만 그것도 방법이 없는 건 아닙니다. 다 비용 문제입니다. 방법을 말씀드리면 이 움직임도 어떤 그 높이 이하만 감지할 수 있고 높이 이상은 또 감지 안 하고 뭐 이런 게 있습니다. 다시에서 강아지가 있으면 이렇게 낮은 것은 감지 안 하면 되는 거죠. 어떤 높이 이상만 감지하면 되는 거죠. 조금 더 설치 비용이 비싸지겠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이렇게 특허 아이디어는 우리 주변에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관심이 있어야 보인다라는 말은 와인으로 제가 대체했는데 제가 그 5개 광고물 관련해서 여러분들 예전에 일했었잖아요. 예전에 너무 보기 싫죠. 그래서 조금씩 이런 쪽으로 바뀌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렇게 이쪽으로 바뀔 수 있느냐. 결국은 지자체나 또는 그 구청에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불법이나 또 너무 보기 싫은 그 광고물에 대한 것들을 저장을 해서 그거 보면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안 것은 그런 데이터가 모아질 수 있다라는 걸 안 겁니다. 그래서 모아질 수 있다라는 걸 알아서 그것이 모아지면 내비게이션을 할 때 3차원 내비게이션 할 때 그 벽면이 지금은 다 그냥 그 밋밋하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5개 광고물과 관련된 정보를 붙여주면 훨씬 더 실감나게 내비게이션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특허를 내니까 됐습니다. 그래서 너무 기쁜 마음에 이거 뭐 한국만 해당되는 얘기 아니니까 국외에도 내야 돼요. 미국에도 냈어요. 미국에 내면 1,000만 원씩 내야 됩니다. 미국에 냈어요. 그리고 야 이제 내가 미국도 가서 정리를 해야겠다. 미국 공항에 내려서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그 샌프란시스코 시내로 들어가면서 저 미국에 굉장히 자주 갔습니다. 1년에 4번씩 갑니다. 그리고 근데 이제 이 특허를 내놓고 광고판이 어떻게 돼 있나 이렇게 봤더니 광고판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정말. 근데 어찌된 일인지 제가 미국을 그렇게 자주 다녔는데도 이 특허를 낼 당시에는 미국도 광고판으로 뒤덮여 있는 걸로 착각을 합니다. 미국 특허를 내놓고 미국 특허 등록됐습니다. 쓸 수가 없어요. 광고가 없기 때문에, 광고판이 없기 때문에 미국에 가서 보시면 제 말이 무슨 얘기인지 금방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1,000만 원은 날렸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 배우는데 제가 관심이 있어야 보인다 이 한마디 하는데 1,000만 원 이상 들어갑니다. 울고 있는 초병. 제가 군대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군에서 생활하면 초소에서 그 고초를 써야 되는데 이제 한참 제가 이 생각을 할 때 미국과 이라크에서 전쟁을 하고 있는데 참 그 옛날에 제가 미군 무대에 생활했는데 미군 막사 생활 알죠? 참 고초 쓰는데 니들이 고생이 많다. 좀 고초만 고생했으면 좋겠는데 고초만 고생해서도 안 됩니다. 왜냐면은 얘가 고초 쓰고 있는데 얘가 이상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얘가 이상이 생긴 걸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또 한 사람이 계속 돌아다녀요. Are you okay? 그렇다요. Are you okay? 또 한 사람이 고초를 여기 쓴 다음에 또 한 사람은 계속 빙빙빙빙 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얘가 이상이 생기면 갔을 때 이상이 생긴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고초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네들 좀 도와주자 라고 생각한 게 원래는 제가 삼성에서 삼성이 돈을 많이 버니까 저한테 헬스 관련된 프로젝트를 좀 해달라. 1년에 4억씩 12억을 저를 줬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해가지고 이것도 주고 뭐 센서도 주고 뭐 이렇게 해서 이거 만들어서 아 그럼 교수님 잘 됐네요. 특허도 내주세요. 특허 냈더니 하나도 안 돼요.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 여기에다가 뭘 붙이고 뭐 해서 심박도 재고해서 그것을 그 휴대폰으로 받아서 안에서 야 이 사람 이상하다. 곧 죽을 것 같다. 빨리 가서 뭐 해라. 뭐 이런 시나리오입니다. 근데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억울하잖아. 그래서 제가 한 게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초병들한테나 붙여주자. 라고 해서 초병에는 붙여주면 누가 와서 얘를 해야 하면은 심장이 멎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게 여기 와서 빨간불이 켜지면 그러면은 금방 알 수 있는 거 아니냐 라는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더니 특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야를 같은 기술이더라도 훨씬 더 쉬운 기술인데 분야를 조금 바꾸면은 안 되던 것도 된다 그러니 안 되던 것도 되게 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적용을 달리하는 거죠. 나를 찾아오는 여러분들 앱 다 쓰실 거예요. 뭐 나이 드신 분들은 뭐 잘 안 쓰실 텐데 너무너무 앱이 많습니다. 도대체 뭘 써야 될지 대부분 쓸 때는 키워드를 사용하든지 아니면은 카테고리 내가 교통이라든지 아니면 책이라든지 그렇게 합니다. 저는 이제 위치를 하다 보니까 이 위치에 가면 또는 송파도서관에 오면 송파도서관에서 쓸 수 있는 앱이 어떤 걸까를 좀 자동으로 추천해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특허를 냈습니다. 특허 됐습니다. 국내에서는. 근데 뭐 특허만 되면 뭐합니까? 근데 놀랍게도 애플의 최신 폰에 이 기능이 있습니다. 지금 거의 걸려들었는데 조금 더 완전하게 걸려들 때까지 기다렸다가 완전하게 걸려들면 제가 또 한바탕 할 겁니다. 애플을 찾아갈지 아니면 삼성을 꼬드겨서 애플을 좀 한번 혼내주라고 할지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교수님 어디 계시죠? 제 방은 아니지만 학생들이 이렇게 찾아옵니다. 똑똑 두드립니다. 없으면은 하늘 바라보다 갑니다. 제가 참 안 됐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와서 제 방문을 두드리고 제가 없으면 그래도 교수님이 어디 있는지 그 위치라도 알고 가면 좋겠다라고 해서 제 방문 앞에다 이렇게 붙여놨다 가정하고 제가 이제 제 폰을 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 지금 교수님이 F320에서 314호로 갔다 커피숍에 갔다 그러면 교수님이 커피를 마시러 갔구나. 다 싫어합니다. 사우나도 가야 되고 이렇게 다 노출되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기술 만들지 말라 그럽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가장 많은 문의를 받은 기술이 이 기술입니다. 왜냐하면 관리하는 사람은 너무 좋다는 거예요. 이거 좀 어떻게 그래서 지루한데요. 한두 개 하고 끝내겠습니다. 여러분들 버스 정류소 가면은 요즘에 디스플레이에 몇 번 버스가 얼마 후에 옵니다. 몇 번 버스가 얼마 후에 옵니다.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불만이 뭐였냐면 모든 사람에게 다 동일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나는 송파 가고 나는 좀 뭐 다른데 목적지가 다 다른데 그래서 목적지별로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의 목적지별로 좀 인포메이션이 달라지면 더 좋겠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두 사람이 이렇게 있다고 하면 이 사람의 목적지는 여기고 이 사람의 목적지는 여기라면 다르게 해줄 수 있다라는 거죠.
너무나 간단한 아이디어죠. 그죠? 그래서 나는 이렇게 하겠다 라고 해서 특허를 냈습니다. 그리고 그랬더니 일리 있다 라고 특허가 됐습니다. 그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더 즐기하면 뭐좀 지루하실 것 같아서 좀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발명이라는 게 결국 뭐냐? 제가 이제 결국 특허는 발명과 같습니다. 발명이라는 게 뭐냐? 발명에도 물론 원리가 있습니다. 발명된 지금 제가 하나하나 보여준 이그젬플은 다 다르지만 그 원리가 있는데 온고지신이라고 그러죠. 예전에 발명가가 어떻게 하는지를 보면 발명할 수가 있는 원리를. 뭐 다 아시잖아요. 어린 왕자 얘기입니다. 어린 왕자가 비행사가 사막에 불시착했을 때 어린 왕자를 만난 거죠. 그때 이제 어린 왕자가 얘기를 합니다. 저에게 어린 양을 그려주세요. 라고 하니까 뭐 종교적인 건 아닙니다. 어린 양이 뭐 이렇게 그려도 좀 원래는 좀 이렇게 순서대로 가야 되는데 이렇게 그려줘도 아니다고, 이렇게 그려줘도 아니다고, 이렇게 그려줘도 아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줍니다. 이건 너 상자인데 이 안에 너가 원하는 양이 있다 라고 하니까 그게 제가 원하는 답이에요 라고 했다는 거죠. 이게 이제 결국은 발명이라는 것은 조금 다른 생각을 하는 거라는 거죠. 발명에 대한 또 다른 것이 발명을 하려면 반드시 모순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를 보면은 배 이 동체 허리라고 그러는데 되게 넓으면 안정적입니다. 좁으면 좀 빨리 갈 수 있어요. 이렇게 배의 넓이가 넓으면 이 배가 안정적입니다. 그런데 빨리 가긴 좀 쉽지 않아요. 이렇게 좁게 해야지 빨리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안정적이지 않아요. 그러면 안정적이면서 빨리 갔으면 좋겠다. 이게 좀 모순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걸 해결하는 게 발명이다. 그래서 안정적이고 빠른데 몇 가지 원리가 있는데 분리를 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렇게 나누면은 이 각각은 빨리 갈수록 좁지만 이 넓이는 여전히 유지됩니다. 비슷한 원리입니다. 이렇게 하면 안정적이면서 빨리 갈 수 있는 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게 발명의 어떤 기본적인 발상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외에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이 부분 다 스킵하고 제가 꼭 하고 싶은 얘기 하고 다 재밌는 얘기인데 시간이 없다기보다는 좀 좋은 분이 많으신 것 같아서 제가 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뭐 간단하게 또 하나 얘기할까요? 저는요, 여러분들 다 아파트에 사시는데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에 쓰기만 하면 이 엘리베이터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좀 어떻게 내가 오면은 좀 딱 와 있으면 좋겠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 스마트폰을 가지고 딱 제 주차장에 딱 오면 엘리베이터가 그때부터 컴퓨터처럼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1층으로. 딱 가면 1층에 딱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특허를 썼습니다. 특허를 써서 딱 냈더니 교수님, 특허가 이미 있네요. 그래서 속된 말로 좀 물먹은 특허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게 특허가 되는 거예요. 자전거 다 배워보셨죠? 자전거 한 번 배우면 영원히 탑니다. 특허 쓰는 것도 한 번 배우면 영원히 쓸 수 있습니다. 자전거 타는 거 한 번도 안 배우면 영원히 못 합니다. 특허도 마찬가지입니다. 쓰는 거 안 배우면 영원히 못 씁니다. 특허 하니까 뭐 특허로 금방 밥 벌어먹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특허는 어디까지나 부업입니다. 하면 좋고 안 하면 그런
제일 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제가 이렇게 많이 얘기했지만 제가 지나온 날들을 하면서 얘기한 게 인생은요 절박함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있어야 뭐가 이루어지지. 내가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발명을 하는 것하고 휘파람 불면서 발명하는 것하고 다릅니다. 절박하게 하는 게 성공 확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어떤 성공한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어떻게 성공했냐 부럽다 하니까 그 사람이 이렇게 답변합니다. 나하고 생을 바꿔보시겠습니까? 제가 성공하기까지 너무너무 험난한 길이 있었습니다. 한 거죠. 이런 걸 다 겪어야 제가 우리가 아이디어 발명 그리고 제가 특허하고 같은 거라고 했지만 사실은 아이디어 발명과 특허 사이에는 절벽이 있습니다. 이 절벽은 대단히 깊은 절벽입니다. 아이디어 여기 계신 분들 다 하나 정도는 아이디어가 있고 발명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특허 쓰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쓴 책이 이 책입니다. 쉽게 건너가세요. 그래서 시중에 아이디어 책이 있고 발명 책이 있어 그거 있고 나도 하겠다 할 수는 있지만 절벽을 건너셔야 됩니다. 이 부분도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마지막입니다.